네, 정치 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최강 로스쿨. 오늘은 최강 로스쿨 학장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예, 광복절 특별 사면을 대통령이 단행했는데 어떤 인물들이 사면됐는지 일단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면은 이제 2,176명을 했고요. 많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 뭐 면허 정지 이런 행정 규제와 관련된 또 사면이 항상 있습니다. 예. 여기가 사실은 실생활에 좀 밀접한 81만 명 정도. 81만 명. 네, 꽤 많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쉬쉬하는 거고 서로 음주운전 누가 했는지 알고 싶지 않고 그렇죠.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2,176명 중에 이제 좀 그 눈여겨볼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이 될 텐데요. 뭐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나 조광원 전 남양주 시장, 정영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강만수 전 장관 예. 이분이 복권되셨고요. 예. 그다음 뭐 임성원 전 나주시장 뭐 이런 분들, 국방부 기무사 참모장 하시던 뭐 강원인가 예. 그분 뭐 이런 분들 있고요. 경제인은 박찬구 구모석유화학 명예회장이랑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여기가 이제 형 선고 실험이 복권이 됐고, 이제 그냥 복권만 된 분은 그 동아소시오홀딩스의 강정석 전 회장이나 이중근 전 부영그룹 이분 전 노인회 그렇죠. 회장도 했는데 예. 최근에 열심히 좀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뭔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청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좀 됐습니다. 네. 이분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이제 이게 복권이 됐는데 복권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면이 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사면을 이제 큰 의미로 쓰면 감형도 있고, 그렇죠. 형 집행을 그만한다는 이제 의미에서 형 선고 실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쨌든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집행유예 기간이면 집행유예 기간이 이제 상관없는 거고, 그죠? 복권이 된다는 거는 이제 권리를 되찾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정치인 같으면 출마의 길이 열리는 거고요. 출마의 길이 열리고. 네, 경제인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특경가법이나 이런 특경법 위반 같은 걸 하면 그 취업 제한 5년 정도가 이제 회사에 임원이 될 수 없거나 뭐 이런 이사가 못 되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복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은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법적 허들이 이제 제거되기 때문에 이걸 두고 늘 이제 재계에서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뭐 복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사회 복귀해서 이사를 하는 게 부영그룹에 꼭 필요하다. 또는 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들이 부동산 신탁회사 뭘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금융 관련된 기관에서 뭘로 많이 있고. 근데 뭐 강만수 전 장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워낙 연세도 있으시고 사실 뭐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서 복권이 됐다고 보는 게 좀 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저는 뭐 맞득치 않지만 맞득치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죠? 그렇습니다. 헌법 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사면이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특사라고 하는데 특별 사면이 있다라는 것은 일반 사면이 있다는 것에 이제 이음동의어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면법에는 이제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이 별도로 돼 있고요. 헌법에도 그렇습니다.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면은 근데 민주화 이후에 거의 좀처럼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한 번 하고 그 후로 일반 사면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약간 기억 속에 잊혀진 20세기의 유물처럼 남아있는 제도인데요.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죄를 특정 범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모두 사면하노라 이런 거고요. 특별 사면은 최경영 사면, 김준우 사면 이런 겁니다. 특정인을 사면하는 거군요. 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일반 사면은 좀 더 파괴력이 있는 게 기결수 아닌, 그러니까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사면시켜줄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파급력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진짜 엄청난 거네. 네, 대신에 요즘 최근에 이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잘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겠죠. 이거. 절차가 있긴 한데요. 예. 특별 사면을 하는 경우 일반 사면은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국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고요. 예.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의 심사위원회 같은 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데 그 의견에 별도로 뭐 크게 구속된다라기보다 예. 일종의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위원회는 보통 9명으로 구성이 되고 법무부 인사가 5명이 위촉이 됩니다. 예. 되게 국장급. 뭐 범죄 예방 정책국장이 됐든 인권국장이 됐든 뭐 그냥 공무원들이네. 네, 예. 법무부 공무원 5명이랑 예. 이제 법무부에서 위촉하는 민간위원 4명 이렇게 9명이 이제 결정을 하고요. 5대 4의 구조이기 때문에 네. 민간인들이 아무리 뭘 반대를 해도 반대를 할 수가 없겠네. 네, 그런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구를 사면시켜 줄 거냐? 예. 예를 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가 법적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 기준 없다. 법적 기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이네요, 진짜로. 그렇긴 한데 예. 관행적으로 예. 예를 들어 아까 2천 몇백 명 사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좀 추립니다. 추릴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관행. 예. 관행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입법이 좀 되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뭐 특정 범죄들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합니다. 뭐 그다음에 불우한 수용자들 뭐 고령이거나 이런 사람들 좀 줄이고 뭐 이런 모범수 좀 줄이고 뭐 이런 거 예.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것들 좀 줄이죠. 재량권이 너무 크군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근데 이제 워낙 헌법상 규율된 권리이기 때문에 예. 이제 큰 틀에서 이걸 좀 손을 보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예. 이 특별사면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뭐 모든 역대 정권이 똑같이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GDP가 한 5만 불, 6만 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예. 특별 사면돼서 경제 활성화가 됐다면 네. 예.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기에서는 예. 제때 안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디 갔다 이렇게 더디 갔다. 더디 가서 우리가 아직도 3만 달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가. 네, 그래서 뭐 저도 물론 이제 우리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예, 충분한 반론이 있다라는 예. 점을 소개드리는 차원이지 그렇죠. 제 개인적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예. 네. 하여간 목적 달성이 되는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만 이용되는지 아니면 기득권들이 그냥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면권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예를 들면 합니다. 예. 이제 역대급 사면이 이제 김우중 전 고 대우그룹 회장 네, 3번 받으셨어요. 제가 대우를 또 취재를 엄청 했거든요. 네. 예, 해외 도피처 자금들 취재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이제 저는 이제 경제 교육을 할 때 예. 법치 교육을 같이 할 때 예. 이런 이제 의문을 드는 거죠. 대부분 재계에 유명하신 분들은 예. 다 구속되고 유죄되고 사면 받았는데 예. 이건 그럼 큰 부자가 되려면 예. 중앙지검이나 대검 포토라인에 한번 서야 되고 3번 사면을 받아요. 대법원에도 한번 가야 되고 사면도 받아야 되나? 이건희 회장도 한 3번 받지 않았어요? 두 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2번 받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사면 한 2-3번은 받아야 네. 진정한 사면.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도 네. 이게 특이한 케이스입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죠.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네. 뭐 이번에 작년인가요? 그 김태효 안보실 그렇죠. 예. 11일 만에 사면 받았던가요? 그래요? 근데 역대급 사면으로 뭐 5일, 6일 만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재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예. 군부 정권 시절에 그 5일, 6일 만에 사면 받은 적이 있고요. 예. 노무현 정부도 임동원 신건 옛날 국정원 도청 사건 관련해서 예. 5일인가 6일 만에 사면한 경우가 있어서 예. 처음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고무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절차적인 부분이나 그 기준과 관련해서 법정화를 해야 된다. 법정화. 이런 의견들은 굉장히 많고 예. 법안도 그동안 누차 올라갔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형기를 3분의 1은 맞춰야 일단 가석방 하듯이 사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든가 아니면 특정 범죄는 다 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뭐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 사면은 가능하되 특별 사면에서는 빼자라든가 이런 정도의 이제 법 개정안들이 그동안 무수히 올라왔지만 뭐 결국은 크게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고 그냥 법안 발의에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인식이 사법부의 판결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유죄 확정된 지 2달여 만에. 아, 2달입니까? 예. 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예. 날짜가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셨고 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하여간 이렇게 되면 출마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정무적으로 그게 국민의힘에 과연 바람직한지는 물음표가 찍힙니다만 예.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간 제한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특정 범죄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돼 있습니다. 일본도 뭐 일단 형기를 3분의 1은 맞춰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한다든가 예. 프랑스도 뭐 부패나 선거 테러 범죄는 사면을 금지한다든가 뭔가 있는데. 제한이 있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는 좀 제한이 다양한데 네. 미국은 그렇잖아요. 늘 주마다 그렇죠. 달라요. 이렇고 와 주가 나라니까 예, 거의. 대통령은 연방 범죄에 대해서만 예. 탄핵을 제외하고 탄핵된 건 사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헌법에 돼 있고 그렇군요. 나머지는 사실은 뭐 열려 있습니다. 규칙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개정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규칙으로 있는데 굳이 무시하려면 예. 뭐 트럼프 셀프 사면론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지. 옛날에 포드 대통령이 니슨 대통령 기소 전 사면까지 다 해주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권한이 세긴 합니다. 최강 로스쿨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